오빠가 피곤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내가 갈게. 오빠 오늘 야근했잖아. 아니야. 괜찮아. 야근은 했는데 괜찮아. 진짜. 도대체 나한테 뭐 해달라고.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고. 그게 미안한 거야? 그게 미안한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 오빠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사가 아니에요. 가족의 행사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너 그 말 200번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를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7이 되면 안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오빠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 3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와해되는 거예요. 내 생활 자체, 내 습관이 나의 정체성을 투영한다고 했는데 내가 얘를 좋아하면서 내 습관이 완전히 막 어그러지는 건 그건 어딘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막 금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미 그 끊는 차는 예약하셨어요? 내일. 내일이요? 그럼 내일까지 할까요? 장난입니다. 그래서 조교모 여러분 시간 배분 잘해야겠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하자고 하면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제 얘기가 좀 중복되는 건 있는데 테마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자주 오셔서 서로 인사도 하고 한 2번, 3번 봐도 눈에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졌어요? 이렇게. 애기나 못 오니까. 바빠서 애 키워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전제는 끝냈고, 전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고, 세계관이 꼭 가치와 연결되는데, 가치는 뭐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표현하는 게 또 있어요. 밥 같은 연애가 있고, 피자 같은 연애가 있어요. 그 영상 어떤 댓글이 제가 막 바쁠 때는 막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막 댓글이 도대체 칠판에 뭘 쓰는 거냐고. 밥 같은 연애가 있고 피자 같은 연애가 있어요. 제 표현으로. 밥이 뭐냐? 저 표현으로 진짜입니다. 진짜. 밥은 진짜예요. 피자는 뭐냐? 허세입니다. 허세. 그래서 결혼은 뭘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 딱 이제 결혼하신 분도 좀 부부도 오셨는데 결혼은 뭐냐? 현실이다. 이 말이 뭐냐? 결혼은 밥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연애는 집 밖에서 하죠. 근데 결혼은 집 밖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활동 끝나고 집 안에서 만나서 같이 사는 게 결혼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비유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연애는 해외여행이면 결혼은 이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 집 밖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허세가 다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청년일 때 저도 결혼 전에는 지금 결혼 전도 아니지. 지금도 저는 예쁜 여자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도 멋진 남자 있으면 행동 가지가 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청년의 때, 이제 우리가 결혼 전에는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컨셉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나열된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워너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행복의 기준이 투영돼서 그 인스타그램의 사진 목록들은 여러분들이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 달에 한 번 가는 좋은 식당에서 찍고 그거 하나 올려요.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 사진 목록들은 내가 몇 번 못 해보는 내 일상을 찍어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일상 중에 특별하게 경험한 거를 쫙 나열하는 거죠.
이게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행복을 가치를 투영하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약간 피자 같은 부분이 있죠. 다 피자다 이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 그런 피자같이 연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왜?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또 결혼하면 그런 문제 있어요. 오빠, 아니 오빠도 아니지, 당사자한테는 이미 막 부부 싸움 몇 번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남자친구가 나는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게 밥이에요. 실제 현실. 이 사람의 실제 현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연애 때는, 지금 여러분 솔로거나 연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상 딱 이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 그러면 이게 나의 실제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학과 전공할 때, 학과 다닐 때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휴학생들은 비웃지 않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막 부장한테 깨지고 한 명 팀장 새로 왔는데 얘가 완전히 도라이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얘 팀장이 도라이야. 그래서 완전 얘 한 명 때문에 근무 환경, 분위기, 공기가 다 바뀌었어. 너무 힘들어. 막 밤에 막 뒤척이고 막 짜증나. 근데 내가 아무리 막 너무 힘들어서 친구 오랜만에 맛집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얘가 이해는 하지만, 같이 욕은 하지만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왜? 자기 현실이 아니니까. 근데 연애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는 뭐냐면 아직 저 남자의 문제가 실제 내 현실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으로 만나는 접촉점이 있는 거지. 저 소개할까요? 저 결혼 5년 차입니다. 5년 차. 그래서 애를 낳았으면 벌써 5살이에요.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결혼 유부남이 하는 얘기니까 좀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지? 또 컨셉을 얘기해줘요. 제 컨셉 또 얘기해줘. 네? 무슨 얘기? 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시적 기승전결은 있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밥 같은 연애, 피자 같은 연애가 있는데, 제 주의는 그거예요. 밥 같은 연애를 해야 이혼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3분의 1은 이혼을 합니다. 통계상. 장난이 아니에요. 까똑. 장난이 아니라고요. 장난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고요. 참 희한하죠? 왜 이혼을 하냐? 피자 같은 사랑관으로 결혼을 하고 어떤 상상을 꿈꿔요. 드라마를 꿈꿔요. 뭐 어떤 상상적 이런 그런 피자 랜드를 꿈꾸다가 이 오빠랑 진짜 결혼을 하면 뭐가 있냐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도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냥 연애했을 때 오빠한테 짜증나는 거, 여자친구 이해가 안 됐던 거, 결혼을 하는 순간, 같이 사는 순간 이 단점들이 더 증폭돼요. 감소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이 가치관 차이, 세계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결혼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증폭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밥 같은 연애, 뭐 피자 같은 연애, 뭐 이런 세계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통찰이나 이 의미 부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키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또 그러면 헤어져 이렇게. 근데 여자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무서운 여자분이 많아서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20대건 30대건 50대건 60대건 남자분이 인격적으로 충분하게 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랑해주면 여자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도 이겨내요. 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주위에서 어른들 보면 의사 여보야야. 그리고 돈은 많아. 남편이 갖다 주는 연봉 때문에 자기는 가정에서 그냥 혼자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게 아니지, 막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속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맨날 룸살롱 가서 2차 갔다가 오는 여자 향수 냄새 맨날 맡아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속으로는 자기는 둘째까지 결혼시키면 이 머저리랑 황혼이혼 무조건 하고 싶어. 이런 내재적 고민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이 뭐냐? 여러분, 그리고 통계상 자기가 그랬다고 말한 사람, 말 안 한 사람 더 많겠죠? 통계상 결혼 후에 혼외 정사,
그러니까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 룸살롱이든 뭐 바람피든 다른 여자와 성관계 했다는 그 남자의 유부남 인구수가 부산 인구보다 많아요. 몇백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설프게 추상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재미있게 놀다 가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지? 뭐 하나라도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뭐가 가정을 존속할 수 있는 부부간 사랑을 존속할 수 있는 그 뭐가 부재하다. 올바른 가정관, 올바른 연애관이 부재하고 있다. 3분의 1이 이혼한다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거 이제 개인화로 제가 이렇게 개인화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연애관은 3분의 1이 틀렸다고요. 3분의 1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혼은 밥이다. 결혼은 밥. 제가 제 얘기를 좀씩 섞어볼게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랑 연애를 제가 7년을 했거든요. 6년. 근데 이제 아내랑 계속 연애하다가 결혼 딱 하고 첫날에 이제 양가 부모님 네,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래 잘 살아라 하고 문을 딱 닫았어. 그때 들어오는 정막. 그리고 얘가 옆에 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는 내 여자친구였는데 이제 양가 부모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이 딱 닫혔는데 얘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데 이제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룰이 달라진 거야. 뭔가 이상해. 그래서 침대에서 같이 누워있는데 뭔가 이상해. 그리고 아내라는 말이 입에 붙을 동안 좀 전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내? 아내라고 하면 뭐가 아저씨 같기도 하고 아내? 아내?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가 너무 편하죠.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도. 그게 뭐냐? 내가 6년 동안 그렇게 저는 친구처럼 연애하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내랑 6년 동안 정말 친구처럼 내 속을 다 보여주고 내 실수도 다 보여주고 내 잘못도 다 보여주고 내가 너무 기쁜 것도 다 보여주고 나를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딱 끝나고 나서 얘랑 같이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더라고요. 왜? 밥이니까. 결혼식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밥이 있어요. 이 결혼식을 통해서만 거쳐지는 어떤 커튼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밥 같은 연애, 피자 같은 연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저는 연애결혼 멘토링을 시리즈로 갑니다. 시리즈로. 5월부터 시리즈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번 2달 전, 3달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 밥 같은 연애를 해야 이혼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밥 같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밥 같은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너무 고생하다가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이혼을 했어. 근데 이 여자분이 정말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재혼을 했어. 너무 잘해줘. 근데 한 달 후부터 얘가 또 때려. 그리고 얘가 이제 나 정말 탁 이렇게 끊었어. 그리고 3혼을 했어. 이거 이거 소설 아니에요. 있는 일입니다. 3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때려. 왜 그럴까요? 생각은 이제 우리가 독서 멘토링부터 쭉 오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조지 레이코프라는 프레임 이론의 창시자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언어학자 겸 인지과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각은 물리성을 띨까요? 안 띨까요? 생각은 물리적입니다. 인지과학자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생각은 추상적인 동화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뇌 시냅스 안에 있는 어떤 전기 신호라고요. 물리성을 띠고 있다고요. 생각이. 이 물리성을 띈다는 말은 뭐냐? 이 물리적인 어떤 신호에 외부적 요소, 외부적인 신호나 어떤 걸 주면 이게 변할 수 있잖아요. 물리성을 띠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레임 이론의 어떤 이런 전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또 이제 이거는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해서 제가 하나 따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대형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거기에서 이제 인지과학을 또 따와 볼까요?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투영하거든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야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100%가 그렇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의 지금 정체성은, 외형적이거나 내재적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습관의 총집합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을 뭐냐면, 습관은 곧 정체성인데,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너의 생각의 그 시냅스, 생각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너의 생각의 길이 이미 고착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착화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연애, 결혼 문제로 치환해보면 내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남자의 유형이 이미 뇌에 고착화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 아니에요. 책 얘기, 주워 들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돼 있으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는 너무 싫었어. 근데 난 정말 탈출할 거야 하고 딱 만났어. 근데 또 때리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랑 하고 3혼을 했어. 4혼을 했어. 근데 또 때려. 임상 실험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 자기가 매력이라고 느끼는 거에 저 매력이 자꾸 내 신호가 딱딱 오는 거야. 저 남자 끌린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밥 같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밥 같은 자기 개발이, 나부터 밥 같은 사람이 돼야 밥 같은 매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밥 같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 있다 느끼는 거예요. 제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몸매 정말 육감적이어도 나오는 말에서 개념이 없으면 저는 정말 싫어요. 그건 뭐죠? 내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거시적으로 아름다운 여자 보면 좋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정신 체계 자체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캐릭터 있잖아요.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밥 같은 센서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밥 같은 센서가 돼야 피자 같은 조미료를 빼고 내 센서가 바로 있어야 저 남자 괜찮다. 저 여자 괜찮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맹점이 뭐게요? 맹점이 뭘까요?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좀 달랐는데,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먼저 좋아한다고. 그죠? 저 남자 자기계발적으로 제 몇 점. 좋아해야지. 감정 줄게. 이게 아니고, 먼저 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 병신 같아. 이런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먼저 좋아한다고,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피자 같은 연애, 피자 같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성으로 빨리 해야 돼. 제가 급해도 여러분들은 안 급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피자 같은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신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은 뭐냐면, 원죄, 아담이 이렇게 먹은 그런 거, 원죄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부패 됐다고 봅니다. 전적인 부패. 이런 거, 기독교 교리 같은 신학적인 건 차치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어.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심장 실제로 쿵쾅거린 경험 있으신 분? 그 오빠 손잡았을 때 진짜 떨렸다. 오빠한테 심장 소리 막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다. 이분들 강목 아니야? 난 있었는데? 이상하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상상적 어떤 문장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팩트예요. 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랑 에로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빠가 남양주에서 사당역까지 태우러 오는 거예요. 오빠가 피곤하니까 아니야 기다려 내가 갈게. 오빠 오늘 야근했잖아. 아니야 괜찮아 야근은 했는데 괜찮아. 근데 점점 이제 이 여자의 벗은 몸도 보고 할 거 다 하면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처음에는 막 3달 쫓아다니고 1년 쫓아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완전 무슨 이화여대 킹카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뭐가 있냐면 한 번 이 여자를 겪고 이 여자와 성관계 계속하고 이러면 마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게 남자라고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크리스천 영웅상입니다. 제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데 길거리에서 육감적인 여자 지나가. 내가 고용주인데 예쁜 여자 알바해서 맨날 봐. 반복 노출 효과 아시죠? 그렇게 계속 보니까 호감이 생기고 동정적 내러티브가 생기고 그럼 내가 얘가 안 좋아질까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냥 피자 같은 연애는 뭐냐? 상대주의. 아까 무신론 상대성 얘기했죠?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좋으니까 사랑이라는 거야. 나는 얘랑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 5년 차에 이 직업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얘랑 만났을 때 심장이 더 뛰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더 사랑이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쁜 여자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그 상대성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곧 사랑이다? 그건 아니에요. 에로스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처음에 잘해주는 거다. 근데 이제 막, 갈 거 다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야, 나 진짜 어제 부장이랑, 술 몇 시까지 먹었는데 네가 그냥 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썩을 놈들. 진짜. 도대체 나한테 뭐 해달라고?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고! 그게 미안한 거야? 그게 미안한 거냐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연애 때는 많이 싸우죠. 근데 결혼 때는 그 싸움이 증폭된다고요. 근데 연애 때는 그나마 서로 안 까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뭐를 딱 까야 되냐? 뭘 까야 될까요? 오빠 재정 관리를 봐야 된단 말이야. 딱 결혼, 사랑만이 아니고 결혼을 하려 그래. 그러면 부모의 재산 관리를 봐야 된단 말이야.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는 되는지, 매매는 되는지, 자동차는 뭐, 예물 예단 안 해. 오빠 어머니 진짜 깨어 있으시다.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 아니, 야, 우리 엄마가 예물 예단 안 하니까 샤넬백 좀 갖고 오라는데? 진짜 그래요. 면세점에서 막 부탁해서 사오는 친구들 많아요. 아니, 예물 예단 아니야? 예물 예단 아니지. 시어머니가 얘 봐라. 야, 예물 예단 안 하니까 그건 어른에 대한 예의야, 예의. 어떻게 공부했길래, 어떻게 배웠길래 그러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 오빠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사가 아니에요. 가족의 행사지. 그러면 이마트에서 엄마, 오빠랑 나랑 지금 저기 하이마트 왔고 롯데마트 왔고 이마트 왔는데 냉장고 사야 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해. 그러면 2년 정말 일단 신용카드 줄 테니까 사.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집단이었어. 말이 안 통해, 부모님은. 근데 결혼 준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엄마만 내 마음을 아는 거야. 엄마랑 친해져. 카드 받고 일단. 엄마 고마워. 2년.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엄마 근데 이케아 갔는데 이게 얼마 또 부족해. 그러면 그 물질적인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입김이 세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목록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진짜 스마트한 웨딩 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청첩장 난 진짜 친한 사람만 보낼 거야.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연습 한번 해봐요. 얘를 주기도 애매하고 안 주기도 애매하고 얘는 안 줘야 될 놈인데 꼭 줘야 될 놈이나 친구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 현실이야. 이게 밥이라고. 밥의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봐. 어디서부터. 근데 여기 우리 둘도 싸워. 오빠 아까 숟가락 고를 때 그 표정 뭐야? 이런다고. 진짜 그래요. 그런 거야. 아니 오빠 심플 좋아한다며. 근데 왜 은수까지 썼을 때 그 직원이 우리 비웃었다고. 아니 우리가 사는 건데 직장에 직원이 비웃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정말 나 정말 기분 나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너 그 말 200번째야. 컴퓨터 이제 두 가구가 자기 방에 있는 것도 합치고
오빠 그 책상 버리고 와. 그냥 새로 사. 아, 이거 왜 버려? 이러면서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근본적인 게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여기 양가 부모님 살아 계시다는 전제입니다. 그 상처받지 마세요. 보편적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이라는 것도 차별이구나. 오케이.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근데 결혼은 여러분과 오빠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의견 다르고 아버지 의견 다르고 처부모님 의견 다르고 처아버지 의견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6명의 복합적인 함수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여기는 허락했는데 여기가 안 허락하면 문제가 또 달라요. 그리고 한 명의 목소리가 이 센 캐릭터는 이게 당해봐야만 아는 캐릭터다? 그러면 다 동의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원해야지. 그건 애기 같은 말이에요. 아직 피자 월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딱 의가 상했다? 그럼 결혼식 때 부모님의 표정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가면은 막 환상적일 것 같아요? 아니요? 어제 밤까지 싸우다가 눈 부어가지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 인사드릴 때 눈치 보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 이러면서. 근데 왜 이게 아주 근원적으로 사람 자존심 건드냐면 뭐가 엮여 있어서? 돈. 우리 부모님과 나의 생활에 돈. 이제 결혼할 상대 집안의 돈. 그러니까 이게 첨예하단 말이에요.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이불은 그래도 보내야 되는 거야.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여러분,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서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봐요. 얼마나 그게 좀 복잡합니까? 사랑은 결혼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야?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야? 뭘까요? 사랑이 맞다고 에로스 호르몬 나와서 쿵쾅쿵쾅 이 여자가 내 여자야 쿵쾅쿵쾅 막 세상이 막 밝아 보이고 막. 근데 결혼했으면 이 뇌과학적으로 사랑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에로스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최대 3년.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얘보다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 육체적인 어떤 반응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like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감정이 뛰고 막 내가 막 황홀한 느낌을 갖는 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고 사랑의 단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단면이에요, 단면. 그러면 결혼은 뭐냐? 약속입니다. 제가 아까 뭐랬죠? 유실론. 왜 제가 유실론 무실론 하는지 아시겠죠? 전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결혼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한 여자와만 잠자리 갖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한 여자만 보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 여자를 위해 내 인생과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다른 예쁜 여자에게 성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의지적으로 이걸 끊고 내 아내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랑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like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실론자죠? 유의실론자죠? 종말론적 관점이죠? 그러면 사랑의 원 출처가 뭐예요? 신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성경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밥 같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밥 같은 연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1차적인 관문으로 연애를 하면 자꾸 내가 망가져요. 이 여자를 사랑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오염된 사랑, 피자 같은 사랑인데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를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7이 되면 안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오빠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 3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와해되는 거예요. 내 생활 자체, 내 습관이 나의 정체성을 투영한다고 했는데 내가 얘를 좋아하면서 내 습관이 완전히 막 어그러지는 건
그거 어딘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반대로 제가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할 때 친구처럼 이제 편하게 얘기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편하게 허세 없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친구처럼 연애를 하다 보면 제가 다음 날 9시에 이 수업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내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내도 오빠 왜 나랑 데이트 안 해? 그러면 저는 뭐예요? 막 정기 공연 준비하느라 막 피곤해 절어했어. 예 선배님 이러면서 가야 돼. 근데 아내는 나랑 데이트 해야 돼. 나는 이 남아있는 토요일 오후 한 4시간이 낮잠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근데 이때 딱 오빠 그날 시간 빼나?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7장 썼어요. 7장. 손편지를. 내용의 요지는 뭐냐? 너와 나는 아직 결혼 전이라서 서로의 사생활이 필요하다. 오빠는 이것도 노트북으로 이것도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너무 섞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막 썼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책 읽는 사자라는 정체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하나의 툴 아닐까.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그 대학생 때 사귈 때는 그래서 이제 되게 극단적이죠. 학사경고와 장학금. 되게 극단적이지 않나요? 근데 내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인데, 이제 아직 이 기독교 신앙이 아직 체험적으로 있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렇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사랑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있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있는데 가끔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보다 아내가 좋은 거야. 근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내가 아내를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건이 중요하냐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이 중요해요? 조건이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 맞다고 해서 결혼하든 조건 따지면서 결혼하든 자기가 결혼 후에 행복하냐 마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 같아요. 돈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느꼈는데 딱 지나보니까 뭐가 다르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단 말이야. 사랑이 중요해? 조건이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만으로 결혼했다? 조건만으로 결혼했다? 너가 결혼 생활할 때 느끼는 행복과 건강한 의미 부여는 전혀 다른 영역이야. 이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계발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진짜 야, 쟤가 의사랑 결혼했다고?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야, 걔 변호사랑 결혼했다고? 야, 걔 3월에 결혼했는데 이혼했다고?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건 차치하고, 뭐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막 이래도 헛똑똑이 이럴 수도 있고, 쟤는 진짜 뭐 이렇게 했는데 결혼은 진짜 잘했네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게 아니라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먼저 세팅돼 있고 그런 자기개발, 바깥은 사람이 돼서 바깥은 매력을 건전하게 보고 내가 결혼을 해. 그러면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여러분 조별 그 활동을 먼저 할게요. 무슨 얘기했지 까먹었다.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개발, 밥 같은 사랑. 오늘 날씨 좋지 않아요? 이제 조별 활동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사랑과 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든 그거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페적 사랑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면 바깥은 자기개발의 결정체가 뭐예요? 바깥은 자기개발의 귀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외에 내가 어떻게 쏟고 있는 관심은 어떻게든 부작용이 생긴다고 봐요.
내 습관의 그 요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기반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빠랑 연애하는 것도 어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그 룰대로 사귀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봐요. 그거를 실천화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피자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랑 몸이 원하는 건강은 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피자도 맛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밥도 맛이 있네?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몸이 건강한 것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조별 모임 끝나고 이제 제가 본론과 결론으로 얼른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서 감히 이 네 분이 한 조, 이제 세 분 한 조, 네 분 한 조, 그리고 이제 저 세 분, 우리 아내가 이제 이 두 분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 그 맨 마지막 두 분, 요쪽 맨 두 분과 두 분 커플 이렇게 한 조. 그래서 허리가 아프셔도 이렇게 좀 돌리셔가지고 자기의 연애 경험담, 신앙 간증하면 안 돼요. 돌아가면서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 이렇게 반 들었어요. 50% 들었는데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내가 경험한 거 초면에 좀 쑥스럽다. 그러면 제 친구가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약간 자유 토론을 해봅시다. 밥 같은 연애, 밥 같은 사랑, 아니면 결혼 준비했을 때 책임사자가 아까 그 말했을 때 전 동의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럼 인사부터 나누시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